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수든 실력이든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오답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평소 문제풀이 그리고 내신 수능과 같은 시험에 이르기까지 엄마의 골치를 썩게 만드는 이 오답들, 그런데 이 오답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학부모님들의 태도가 우리 아이 평생의 수학 실력을 가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조짠쌤입니다. 유치 초 1, 2 아이들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심화 사고력, 엄청난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은 천천히 그리고 쉽게 진행됩니다. 제가 평소 보통의 아이라면 2학년 때까지는 선행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느끼는 수학, 재밌고 흥미로운 수학 공부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때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는 수준도 높지 않고 실수도 귀여운 실수, 틀린 문제도 엄마가 쉽게 설명 가능한 것들이어서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3이 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이제 산수가 아니라 수학으로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문제, 즉 오답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수학 오답, 해결해야 하는 건 알지만 끝도 없어서 아이를 그리고 엄마를 지치게 만드는 존재죠. 수학 공부의 대표적인 공부법인 문제풀기와 이 오답이 한몸인 탓입니다. 근데 참 오답 자꾸 나오는 게 답이 없다고 오답이 생기지 않는 문제를 계속 풀자니 의미 없는 확인만 할 뿐이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오답이 생겨나는 문제집은 수학 실력을 늘리기는커녕 아이들의 공부 자존감만 깎아먹어서 문제죠. 문제집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기준을 잡으세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오답의 비율은 30%입니다. 이 정도만 나와야 문제를 풀고 오답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어요. 저는 진짜 수학 공부가 문제를 푼 후 오답을 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오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되죠. 문제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냥 개념 공부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을 문제를 풀면서 더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풀이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오답의 이점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오답 생기면 다시 풀지 뭐, 다른 전략이 별로 없죠. 근데 정말 오답을 제대로만 하면 진짜 찐 수학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오답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답 관리를 잘해준다는 학원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전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사실 아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오답을 낸 상황일 때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저는 크게 두 종류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또 틀렸니? 다시 풀어. 왜 이해가 안 가? 그럴 거면 풀지 마. 그냥 외워. 그러다 결국 넌 누굴 닮아서? 여기까지 가면 남편에 대한 원망? 수포자였던 어머님 본인의 자책으로 가기까지 하죠. 바람직하지는 않죠, 참.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풀었어? 설명 좀 해봐. 로 시작하는 아이와의 대화 버전입니다. 아이랑 오답으로 대화를 한다고? 좀 의아하신가요? 그런데 떠올려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이 생각을 들여다본 기억이 어렴풋하게라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11시 59분 다음이 11시 60분이 아니라 12시인 건지, 23 다음의 숫자가 24인지 42인지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사실은 엉뚱해서 웃었던 기억, 하지만 그게 수학적인 사고였다고 생각도 못한 채 넘어갔던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보통 첫 번째 태도가 아이들의 오답을 망치고 또 찐 수학 공부를 망칩니다. 이런 아이들의 태도는 이래요. 이해가 안 가도 궁금증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요. 오답을 내면 꾸중을 듣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찍든 베끼든 맞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래서 맞은 문제를 정말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전전 수학 영상에서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잘 알고 푼 건지 찍은 건지 아예 모르는 건지 동그라미, 세모, X 표시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정말 솔직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 틀리는 것에 반응하는 부모 또는 잘 푼다고 칭찬하는 부모 앞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솔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공부하는데 꾸 좀 듣고 싶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고 싶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이제 공부 도구나 문제집 같은 것들을 전적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증상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증상을 동그라미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서 일부러 잘하는 공부만 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전 과목을 통틀어서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 공부만 하다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점점 싫은 과목들은 시간상 뒤로 밀려나서 그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적도 안 나오고 그 현상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아이들의 생각이 초등 때부터 싹 트지 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는 부모가 없는 환경에 점점 더 노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어할 수는 없어요. 친구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또 기뻐하는 시기를 보내는 게 당연히 아이들의 학창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수학을 잘하지는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답? 그까짓 거 뭐 틀리면 어때? 그게 진짜 공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는 학부모님의 태도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게 하셔야 하고요. 또 너무 많은 오답으로 숨막히게 만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오답을 같이 즐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틀렸을까? 어떤 논리로? 어떤 신기한 논리로 이걸 풀었길래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정말 신기하다. 설명 좀 해줘. 이런 식으로요. 이 방식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어릴수록 사고가 자유롭고 또 수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의 논리로 사고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 대화들 많이 하면 저는 사고력 학원이나 문제집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오답 푸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오답 봉투 정말 많이 강조했죠. 시험의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문제 적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오답을 즐겁게 풀 수 있는 방안을 조금이라도 모색해보자 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문제를 뽑을지 몰라서 두근두근 되는 마음, 그리고 풀어내면 이젠 없애버리고 싶다, 팍팍 찢어서 버리는 그런 기쁨, 게임에서 미션 클리어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수학 오답을 풀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가끔 오답 봉투 얘기하시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잘하고 계시다, 저 정말 기뻐요. 아이들의 오답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알려준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답 봉투 외에도 집중력을 높이는 블라인드 테스트, 실수 노트 이런 거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답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도 있고 거부감도 별로 없는데 방법을 모를 때 이 방법들을 쓰셔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데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럴 때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 밑바탕이 이 오답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아이가 오답을 내면 기쁘게 생각해 주세요. 값지다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될 것이 늘어났구나, 저 오답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 수학이 더 성장하겠구나, 이렇게요. 모든 건 마음 먹은 대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믿는 만큼 기대에 이르게 돼요. 저를 믿으세요. 오늘 제가 아이들의 오답, 그 근원적인 부분, 그리고 그 오답을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에 이 위 영상에서 다음 영상으로 오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준비를 할 때 제가 어떤 책 소개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너는 왜 그렇게 푼이에요. 제목부터 뭔가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오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인 수학 교수님이 본인의 자녀를 관찰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수학 에세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공감도 많이 했고요. 아이들이 수학을 싫지 않고 흥미를 이어가려면 부모님과 티키타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알면 아이들의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꽤 오랜 시간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엉뚱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아이는 내 생각을 엄마 아빠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논리로 엄마 아빠를 이겨보겠다고 끈기와 집착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곤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당황하셨던 분들도 이 책 일부 내용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힌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엄마표 수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와 대화로서 수학 공부에 흥미를 좀 더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아이가 성장했을 때 오답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받아들이고 같이 가고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학을 즐기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얻는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책도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아이와 오답으로 인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도 참고하도록 하고요. 기대 소감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뽑아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오늘 제가 한 말 꼭 기억하세요. 수학은 다그쳤다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많이 자극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엄마의 역할이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를 선물을 놓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